네, 감사합니다. 최진영 TV의 최진영 대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는 조작범입니다라는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공소법 2심 사건에서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했는 그 사진을 최초 공개했던 분이 박수영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미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나는 조작범입니다라는 거를 했더니만 바로 채널 A 뉴스탑10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한테 했고 또 우리 박 의원님이 또 다른 분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그걸 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사법부가 어떤 상황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홍보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도 이렇게 샵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요. 꼭 해주십시오. 사실 전한길 강사님하고 제 고향도 같고 연배가 거의 비슷합니다. 역사계 일타 강사님이 전한길 강사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헌법학 강의의 일타 강사는 김학성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김 교수님 책으로 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경원 의원님께도 참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제가 먼저 오늘의 결론부터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런 글이 올랐더라고요. 윤사생 264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4월에 살아오고 이재명 대표는 6월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죽는다. 우리가 서동요가 있듯이 우리 서동이 선화공주를 맞등방을 안고 뭘 안고 가다가라는 그런 얘기가 그냥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현실화될 시간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넘어가면 그 뒤에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나오는데 그 본질이 뭐냐 했을 때에 정치적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사법이란 뭐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짬짜면이다. 정치 반 사법 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면 짜장면이 맞냐 짬뽕이 맞냐 생각해 보면은 특히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부분이 오히려 법적 부분보다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 사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 날, 그러니까 2017년 3월 9일 날 탄핵되셨습니까? 그 전날 MBC 100분 토론회 그 오목한 시기에 탄핵 반대 연사로 가가지고 정말 장렬하게 전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6, 7년 지나서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됨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왜냐? 정치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5%, 7%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때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그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넘어가면은 발제자님의 이명웅 변호사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100%, 2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김학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꼴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탄핵은 변론으로 비상계엄이 내란일 수 없다라고 저도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왔고 김학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형법학자와 헌법학자가의 다수설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탄핵은 어떨까? 저 또한 초기에는 이것이 과연 탄핵 사유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한길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과연 계엄령인가, 계몽령인가?
윤 대통령이 정말 크게 하신 것은 대한민국의 21세기 상황이 정말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화를 가고 있지만 이 밑동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깨닫게 하는 정말 계몽이 뭡니까? Enlightenment. 빛을 비춰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밑동이 썩었다는 것에 대한 빛을 비춰주신 것이고 그것은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전문으로부터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이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탄핵이 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핵심적인 결론은 아까 기각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 다만 저는 또 절차적인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관할, 적법 절차 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탄핵 절차가 중대한 위법으로 인해서 각하됨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봐서 소재기 절차, 심판 절차의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아시다시피 탄핵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탄핵이란 것이 사실상 형사적인 처벌보다 더 엄격한 정치적 사망 선고,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서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이란 두 가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그런 이념이 거기엔 전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due process of law, 적법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보장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학계의 태도이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소장 1호이신 허영 교수님이 탄핵 절차 10대 위법이란 얘기 아마 많은 법조인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여기에서 재차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김학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봤을 때 각하는 세 가지 이유다. 첫 번째, 헌법 이 사건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까 이미 교수님 말씀하셨죠.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미국의 어떤 그 범죄자를 대한민국 법정에서 세우면 무죄가 나옵니다. 군인을 일반 법정에 세워가지고 하면은 거꾸로도 무죄가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말씀하셨던 내란 부분의 철회 과정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추 사유의 중대한 부분의 철회도 국회 소추와 동일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피청구인 측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때 같은 경우에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 철회가 있었고 그 당시 제가 아는 한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동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 때와 동일하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 변론 준비 절차에서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이 헌법재판의 권유에 따라서 내란 부분을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재판에서 헌법재판소 측에서 소추인단에 이거 철회해 주십시오라는 요청한 거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방송 출연하면서 YTN 라디오를 틀었었는데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이 YTN 아침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대리인한테 들었던데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철회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헌재의 권유에 따라 철회한다라고 했지만 박수현 의원 예전에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죠. 그분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추후에 반드시 내부적으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고, 피고, 소송을 하는데 저는 원고인데 피고 측에서 듣도 보도 못하게 재판장님이 이거 철회라고 해서 철회합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도한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면서 설령 국회 결의가 없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사유가 철회됐기 때문에 탄핵 소유가 철회됐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사유에 동일성이 없으므로 각하됨이 타당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 기본적으로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지만 그 외에 일반 소송 절차는 성질에 바라지 않는 한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런 부분에 각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김학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일사부재의 원칙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씀으로 이 부분은 가름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로 탄핵 절차 변론과 선고 절차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긴급 토론의 주제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각하 기각 촉구입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된 때로부터 107일이 지났고 지금 현재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저는 키워드로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일까지 선고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 당장 임명하지 않으면은 당신 탄핵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재판부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론 재개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결국 현재로서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어떻게든 집어넣어야 결국 탄핵을 인용할 수 있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되건 마치 변론은 KTX 속도로 300km로 왔지만 지금 선고 절차가 달팽이 속도 시속 3m도 안 되게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긴급 구원 투수 소방수로서 마은혁 선수를 넣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현 상황 속에서 이중 플레이하지 말고 당신들의 본질적인 의사가 뭔지를 직격적으로 저는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는 답변을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바로 앞에 그 당시 권한대행이었습니다만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라 일컬으면서 저 앞에 기재부 장관이 있지라고 하면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다 대고는 이제부터 당신은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다. 국민은 누구나 경찰은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그러니 몸조심하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개딸들에게 현행범 체포를 사실상 지시한 바나 다름없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변호사인 이재명 대표는 문영배 소장 대행에게 지금부터 문영배 소장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즉시 선고일 지정하고 선고하라라고 선언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상 문영배 소장 대행은 현재 침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동의 침대 축구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의 그 마비 상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급 토론회의 주제가 헌법재판소의 신속 각하나 기각 촉구입니다. 즉시 기회를 지정함이 저는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문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날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법조인은 첫 글자를 보면 이것이 인용인지 기각인지 알 수 있다. 이로 시작되느냐 피로 시작되느냐. 피로 시작되면은 피청구인 누구누구를 파면한다라고 나올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 주문은 이로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아시다시피 왜 각하를 얘기해놓고 기각이란 얘기를 하느냐. 기각 의견이 6명 이상 되지 않으면 각하가 6명이 이상 되지 않으면 주문과 법정 이유는 기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각하이지만은 실질적인 주문은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윤사생 이육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탄핵의 절차적인 문제점들을 들어서 탄핵 각하 기각의 정당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띤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세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열띠고 너무 열정적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말 수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너무 뜨거운 정말 가슴 제가 사회자로서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없는 걸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해 주신 우리 나경원 의원님 마지막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국회에서 토론회 많이 하지만 오늘같이 이 강연자, 발제자 또 우리 토론자분들이 모두 한 분 한 분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 토론회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어느 곳에서나 이 싸워주시고 투쟁해주시고 또 설파해주시고 공감을 이끌어주신 부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라는 마음 말씀드리면서 우리 또 이 대표님 늘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최진영 변호사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대로 사윤생 이육사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을 살리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드시 체제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 기각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